딤섬은 중화권에서 분식으로 통한다. 가벼이 먹기 좋다는 이유 때문인데 사실 역사는 그렇지 않다. 중국어로 딤섬은 디엔신으로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뜻이다. 대접하는 사람이 딤섬 한 점으로 손님 마음까지 닿도록 성의를 녹여내 만든 음식이다. 그래서 딤섬은 얼핏 보면 잘 빚은 만두 같아 보이지만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고 모양까지 예쁘다. 간단히 만두류로 치환될 수도 있었으나 3000년 역사를 초월하여 딤섬 자체로 존재해 왔다. 왕을 대접하는 궁중 요리부터 서민의 삶까지 딤섬은 누구에게든지 대접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책에서 얻은 힌트였다. 이러한 점에서 착안하여 나는 딤섬 형태 중 완자를 떠올렸다. 생선살은 고기와 달리 기름기가 적어 잘 뭉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만두를 빚으면 피 안에서 쉽게 바스러져 식감이 좋지 않다. 반죽해 생선가스로 만들 순 있지만 신선로와 어울리지 않는다. 완자라면 괜찮다. 꽁치살이 반죽에 골고루 섞인 채로 익혀진다. 비린내를 숨기고자 완자를 시래기로 한번 말았다. 삼삼한 맛을 살리면서 비린내가 줄어든다. 이것을 야채와 된장 육수로 오래 끓인다. 그 후 실고추와 계란지단, 배추, 감자, 무 등을 함께 끓여내 탕의 구색을 더한다. 이른바 꽁치 완자 신선탕이다. 태준 씨가 보글거리는 신선로 앞에서 입을 오므려 감탄했다. 오, 제 요리가 맞나요? 저는 꽁치구이를 주실 줄 알고 안 먹을 각오를 했는데. 수저로 탕을 휘휘 저으며 구경하듯 말했다. 신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오늘 상은 지극히 화려하게 차려졌다. 숟가락을 비롯한 모든 식기를 금색으로 선택했다. 티타늄 소재라 실제 금은 아니지만 오히려 실제 금보다 더 반짝거렸다. 함께 먹으면 좋은 찬 역시도 단가가 비싼 것만 골라왔다. 덕분에 카드를 무지하게 긁어야만 했다. 태준 씨가 좋아할 모습만 상상하며 세팅했기에 아깝지 않았다. 물론 예산을 초과해선 안 되니 상한선을 겨우 지켰다. 그녀는 대가 없이 대접받는 게 익숙지 않아 보였다. 혼자 고급 요리를 종종 즐겼으나 이런 건 처음 보는 메뉴라더라. 누구나 꽁치 완자 신선탕을 먹어본 적은 없을 거다.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었다. 연신 오 감탄을 뱉었다. 꽁치는 어디 있죠? 시래기가 둘린 이 동그란 건 뭐죠? 그녀는 손부채질을 하며 냄새를 맡기도 했다. 어디에도 비린 향이 없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본인이 아는 꽁치와 다르다고 몇 번이나 의구심을 표현했다. 꽁치구이, 꽁치찜, 꽁치조림 어렸을 때 안 먹어본 게 없는데요. 이런 건 처음입니다. 아빠가 꽁치로 이런 걸 해주지는 않았어요. 이거라면 구질해하지 않아서 괜찮네요. 눈 딱 감고 도전해보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릇에 탕을 덜어 건넸다. 태준 씨가 탕 안을 요리조리 쳐다봤다. 시래기가 둘러진 완자를 굴려도 보고 푹푹 찔러도 봤다. 먹으면 죽기라도 할까? 꼭 고양이가 음식으로 장난치는 모습을 보는 듯 했다. 한참이나 경계한 뒤 완자 하나를 국물과 함께 입에 넣었다. 그녀의 몸짓은 호쾌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적이었다. 맛이 나. 분명 꽁치가 맞아. 그런데 비리지가 않아. 내가 싫어하는 그 맛이 아니야.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혼잣말을 뱉었다. 음식이 입에 맞았는지 상기된 표정으로 두 번째 국자를 펐다. 천천히 드세요.
오랜만에 꽁치와 만난 그녀를 위해 나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주방으로 가 레몬물을 만들었다. 찬물에 레몬즙을 살짝 넣은 다음 탄산을 3분의 1 정도 첨가한 물이다. 소화를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 탕을 먹은 후 입가심하기 좋았다. 이런 물마저도 일일이 만들려면 참 귀찮은 것이다. 당신을 위해 이만큼이나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이 꽁치는 어디에서 공수하신 거죠? 프리미엄인가요? 오늘 요리를 위해 단 한 가지 신경을 쓰지 않은 재료가 있었다. 그건 바로 꽁치였다. 시장에서 샀어요. 5마리 5,000원. 거짓말 마요. 전문 업체에서 납품받았죠? 시장 꽁치에선 이런 맛이 안 나요. 나는 냉장고에서 통 하나를 가져왔다. 완자를 만들고 남은 꽁치 토막이 들어있었다. 뚜껑을 열자 확실한 비린내가 풍겼다. 태준 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통을 치우라고 말했다. 뜻대로 얼른 뚜껑을 닫아 시야에서 제거해 줬다. 꽁치 출처에 대한 증명이 확실히 됐으리라. 구질구질한 재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요리를 만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변화할 뿐입니다. 만들어진 레몬물을 그녀의 왼손 옆에 내려놨다. 신선로를 바라보니 충분한 양을 먹은 상태였다. 이제 내게 남아있는 역할은 단 하나였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이 됩니다. 풍족한 삶이었다면 아버지도 분명히 좋은 재료를 쓰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당신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단백질을 채워주고자 꽁치를 고집하셨겠죠. 이 녀석이 가격은 헐값이어도 영양이 꽤 괜찮거든요. 싫은 모습이었겠지만 결국 모든 게 당신을 향한 사랑이셨을 겁니다. 태준 씨가 내 말을 듣더니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납득하지 못한다는 티를 팍팍 냈다. 아니요, 그냥 우리 집은 가난했던 겁니다. 포장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보잘것없는 아빠 밑에서 힘들게 살았던 것 뿐입니다. 저 통 속의 꽁치처럼 비리고 보잘것없이요. 솔직히 이런 완자는 눈속임이잖아요. 내 과거는 아름답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아빠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꽁치를 편식하는 습관을 고치고 싶으셨던 거죠? 원망스럽다면 계속 외면하면 되는데요. 답이 없었다. 태준 씨는 할 말을 찾고 있지 않았다. 맥이 탁 풀려버린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서로 알고 있던 관계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 식당에 와달라 부탁한 적은 없었다. 그녀가 제 발로 편식을 고치기 위해 식당을 찾았다. 나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부정하지 못할 의지가 있으리라 믿었다. 나쁜 모습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을 가치가 있다. 그녀를 바라보되 채근하지 않았다. 아직 온기가 가득한 신선로에 태준 씨의 얼굴이 비쳐 보였다. 그러게요. 왜 자꾸 꽁치가 생각이 났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간단한 이유겠지만 그녀는 스스로의 입으로 말하지 않았다. 직접 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너무 강하게만 자라온 태준 씨였기에 한 발 물러나기로 했다. 내가 도움을 줄 차례였다. 사람의 마음은 결코 구질구질 않다고 생각해요. 태준 씨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또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든 말이에요. 마음만큼은 화려하다거나 혹은 초라하다거나 하는 판단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도 태준 씨의 마음도 결코 구질구질했던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을 몰아세운 환경과 시선만 있을 뿐이에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일이 필연적으로 가난을 추억해야 하는 일이라면 괴로울 수 있다.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초라함과 마주하는 일이 유쾌하진 않을 테니까. 그러나 그 아픔 끝에는 누군가가 있었다. 가난을 탓하며 부정하고 싶었으나 실은 제일 보고 싶은 사람, 기억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분명 있었다. 나는 태준 씨가 원망에 매몰돼 버린 아버지와의 끈을 발견하길 바랐다. 살아온 환경이 이토록 거친 모습으로 그녀를 변화시켰어도 본인의 뿌리를 향한 마음이 남아있으리라. 고급스러운 탕 속에 숨어서도 제 맛을 전부 상실하지 않는 꽁치처럼 사랑과 정성 덕분에 궁중 요리로 거듭났으나 본질을 잃지 않은 떡볶이처럼 본질과 변화의 공존 속에 그녀가 찾아야만 하는 답이 있었다. 태준 씨가 마른 세수를 몇 번 반복했다. 한숨까지 내쉬었다. 이윽고 조금은 홀가분해진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네요. 저는 아버지가 그리웠나 봅니다. 조용히 손수건을 내밀었다. 오랜 시간 부정했던 감정과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강해진 사람에게도 원없는 그리움을 토하는 나약함이 필요했다. 억척스러운 사람의 이면에는 언제나 그렇게라도 버텨야만 했던 슬픔이 있다. 험준한 환경 속에서 수년을 버틴 사람이라 하여도 그 사람의 심장까지 강철로 바뀔 수는 없다. 누구든지 사람의 심장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말캉하다.